7-7장 발표를 받게 된 10학번 생명과학과 조한수입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이 직교집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어진 집합이 직교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에 속하는 벡터들이 모두 서로 직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을 두 개씩 묶어서 나오는 조합들의 내적을 구하면 모두 0이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벡터와 세 번째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아닌 4가 나왔으므로 이 집합은 직교집합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정규직교집합인지 아닌지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수식을 U벡터와 V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하고 진행을 했을 때 V1, V2의 내적이 0이고 V2, V3의 내적이 0이고 V1, V3의 내적도 0이 나와서 일단 이 집합 S 안에 있는 벡터들은 모두 서로 직교입니다. 정규직교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각 벡터의 크기가 1이 되어야 하는데 그 노름을 각각 구해보면 모두 1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집합 S는 정규직교 집합입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주어진 집합이 정규직교 집합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교 집합은 각 벡터의 노름이 1이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벡터를 이렇게 정의하고 B 벡터를 이렇게 두었을 때 A 벡터의 노름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이 1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6분의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B의 노름을 구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1이 되어야 하므로 B의 값을 구해주면 B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어야 하는 조합을 찾아보면 A가 6분의 루트 2,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 집합이 정규직교 집합이 되고 또는 A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 그리고 B가 3분의 1일 때 이 집합을 정규직교 집합으로 만듦으로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다음 직교 집합의 정규직교 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V1이 마이너스 2, 1로 주어져 있고 V2가 1, 2로 주어져 있는데 정규직교 집합이 되려면 직교 집합의 크기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정규화하려면 각 벡터의 노름으로 각 성분을 나눠주면 되는데 각 벡터의 노름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정규화된 벡터 Z1을 V1의 노름으로 나누어주고 정규화된 벡터 Z2를 구하면 이것은 벡터 V2를 벡터 V2의 노름으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직교집합의 정규직교집합을 구하면 Z1, Z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주어진 벡터 V1, V2, V3, V4가 R4의 직교 기저인지 확인하고 주어진 벡터 W를 위 벡터들의 1차 결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벡터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벡터들이 각 R4의 직교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합니다. 내적을 각각 해보았을 때 모두 0이 나왔으므로 벡터 V1, V2, V3, V4는 R4의 직교 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들을 이용하여 벡터 W를 1차 결합으로 표시하면 W는 C1, V1
더하기 C2V2 더하기 C3V3 C3V4고 C1, C2, C3, C4는 실수, 스칼라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행렬을 이용하여 RREF를 풀어주면 C1들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를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에 가시면은 아래 나와 있는 이 세이지로 풀어진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알파의 부분집합이 1차 독립임을 보이고 이들을 정규 직교화하는 문제입니다.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차 독립임을 확인하려면 각 벡터의 내적이 모두 0이 됨을 확인하여서 이 모두가 직교 집합이면 1차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 7-7-1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V1, V2, V3의 정규 직교 기저 집합을 Z1, Z2, Z3라고 하면은 이 정규 직교 기저 집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벡터들의 노름을 구해서 정규 직교 집합의 벡터의 성분들을 구해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이지를 참조하시면 풀이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벡터의 집합이 직교 집합이 되는 A, B, C, 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벡터들을 x1, x2, x3, x4라고 두었을 때 x1을 제외한 다른 세 벡터의 내적 서로 두 개씩 골랐을 때 내적이 모두 0이 나오므로 x1과의 내적이 0이 되면 이 집합은 직교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과 x2, x1과 x3, x1과 x4의 내적을 시행해 주고 그것이 0이 되는 경우를 연립방정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RREF를 이용하여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RREF를 통해서 A는 -D, B는 0, C는 -D, D는 D이므로 D를 자유변수 S라고 치환하고 위에 있던 집합을 직교 집합으로 만드는 ABCD를 구해주면 ABCD의 집합은 S 곱하기 -1, 0, -1, 1이고 S는 실수인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ABCD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P2번 문제입니다. N공간 Rn 안에 N개의 벡터들의 1차 종속 집합에 그람-슈미스 정규 직교화 과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x1을 이렇게 하고 x2를 이렇게 하고 x3를 이렇게 정의하였을 때 이 세 벡터의 연로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 디터미넌트는 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벡터는 1차 종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종속인 벡터들의 그람-슈미스 과정을 적용하면 이렇게 쭉 흘러서 내려가는데요. 이제 y1은 그대로 나왔고 y2 같은 경우는 9분의 8, -9분의 2, -9분의 2가 나왔고 근데 y3에 가면 0, 0, 0, 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차 종속인 벡터가 있으면 그람-슈미스 과정 중에 어떤 단계에서 0벡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1차 종속인 벡터들의 그람-슈미스 정규 직교화 과정을 적용하여도 정규 직교 기저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4번 문제입니다. 행렬 A의 행벡터가 모두 정규 직교 벡터라 할 때 A 트랜스포즈와 A 행공간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A 트랜스포즈와 A 행공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Y는 A 트랜스포즈의 행의 원소고 어떤 X에 대해서 Y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A 트랜스포즈와 A의 곱이 아이덴티티이므로 Z는 A의 행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시 이렇게 논리를 따라 전개해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A의 행공간과 A 트랜스포즈 행공간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P5번 문제입니다. n by n 행렬 G가 가역이고 G의 인버스가 G의 트랜스포즈랑 같을 때, 즉 G의 역행렬과 전체 행렬이 같을 때 이 G를 직교행렬이라고 한다. 이때 n by n 행렬 G가 직교행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G의 열벡터가 Rn의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는 것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G의 열벡터가 정규 직교 벡터를 이루려면은 G 트랜스포즈 G의 곱이 아이덴티티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처음 주어졌을 때 G의 인버스가 G의 트랜스포즈랑 같으므로 G 트랜스포즈 G는 G 인버스 G로 고쳤을 수 있고 이것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따라서 G의 트랜스포즈와 G의 곱은 아이덴티티가 되므로 G의 열벡터가 Rn상의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7장 7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